전날 에코프로는 장 초반 최근 저점을 다시 확인한 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7만 원대 중반까지 가격을 되돌렸습니다. 다만 하루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하락 추세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에코프로 다시 멀리 날아가자는 의미를 담아서 댓글로 날개라고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자, 지금 차트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4월 고점 이후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이전 고점을 넘지 못했고, 최근에는 짧은 이동평균선까지 모두 아래로 기울었습니다. 주가도 5일선과 11선, 21선 아래에 눌려 있기 때문에 현재 구조는 상승 전환이 아니라 하락 추세 안에서 바닥을 찾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전날 캔들은 아래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장중 최근 저점을 다시 확인한 뒤 종가를 끌어올렸고, 저점 부근에서 바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반등 캔들이 5일선 아래에서 끝났고, 위쪽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반등 폭이 아니라 첫 눌림에서 저점을 높이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거래량도 추세를 뒤집을 만큼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전날보다 거래는 조금 늘었지만 과거 강한 반등을 만들었던 구간과 비교하면 매수세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눌릴 때 거래량이 줄고 다시 오를 때 거래량이 늘어야 매도 압력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반등할 때 줄어든다면 아직 물량 정리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RSI는 과매도권에 가까운 낮은 구간에서 조금 올라왔지만 여전히 약한 위치입니다. 지표가 낮다는 것은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지 바닥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한 하락 추세에서는 낮은 상태가 오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캔들과 거래량의 변화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준은 최근 저점을 다시 지키는지입니다. 개파락으로 시작하더라도 장 초반 매도 거래량이 줄고 최근 저점을 빠르게 회복한다면 전날 들어온 저가 매수세가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저점을 이탈한 뒤 첫 반등도 약하고 매도 거래량까지 늘어난다면 단순한 장 초반 흔들기가 아니라 하락 추세가 다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시초에 한 번의 물타기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5일선 회복입니다. 오늘 반등이 의미를 가지려면 5일선을 잠깐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함께 넘어선 뒤 첫 눌림에서도 전날 종가 부근을 지켜야 합니다. 이 순서가 나오면 단순히 매도세가 쉬어간 것이 아니라 매수세가 위쪽 물량까지 받아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일선 부근에서 거래량이 줄고 긴 윗꼬리가 만들어진다면 위에서 기다리던 단기 물량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갭상승으로 출발하더라도 바로 따라붙지 말고 첫 눌림에서 시초 저점이 높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11선과 전환선입니다. 5일선을 회복한 뒤에도 바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는 11선과 21선, 구름대 하단까지 여러 저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항을 넘은 뒤 눌림을 버텨야 하락 속도가 둔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 창구에서는 JP모건 매도가 상위에 잡혔고 외국계 전체도 매도 우위였습니다. 외국계 창구 하나만 보고 방향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등 과정에서도 외국계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오늘은 외국계 매도가 줄어드는지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매수 창구가 새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파락으로 시작한다면 낮은 시초가만 보고 공포에 던지지 마세요. 최근 저점 회복과 시초가 재돌파 순서를 보셔야 합니다. 보합권에서 시작한다면 첫 눌림이 전날 저점보다 높게 잡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갭 상승으로 시작한다면 5일선 아래에서 바로 추격하지 말고 돌파 뒤 가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결국 오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최근 저점을 다시 지키는지, 5일선을 거래량으로 회복하는지, 첫 눌림에서 저점을 높이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기 전까지는 바닥 확정이 아니라 하락 추세 안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번에 종목명으로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께 대응 기준을 안내해드리고 수익을 보신 구독자님들, 중요한 타이밍에 정리해서 손실을 줄이신 구독자님들의 연락이 많이 왔는데요. 너무 감사하다, 덕분에 살았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손해보라고 이 영상을 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아는 지식,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왔던 노하우를 우리 구독자님들께 나눠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 시작 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신다, 모르시겠다. 각자 보유하고 계신 평단과 비중이 달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꼭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모두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 번호를 잠깐 동안만 열어두겠습니다. 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오늘 시초에 확인해야 할 대응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평단과 수량도 같이 남겨주세요. 최근 저점이 무너졌을 때의 대응과 단기 이동평균선을 회복했을 때의 비중 조절, 첫 반등에서 다시 매물이 나왔을 때의 기준을 보유 상황에 맞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도움을 드린다고 해서 돈을 달라거나 금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소통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도 따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에코프로가 오늘 무조건 반등한다거나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최근 저점이 지켜지는지, 반등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5일선 위에서 가격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특히 첫 20분 동안 시초 저점이 어디에서 잡히는지, 전날 종가를 빠르게 회복하는지, 거래량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